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저희도 긴 특집 방송했습니다만 헌재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고 첫 주말을 지냈는데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두 번째 메시지를 냈네요. 네, 파면 직후에 한번 메시지를 냈었고 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파면 소식 먼저 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 8대0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고요. 먼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내란죄 표현 뺐던 문제, 이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각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후에 국회 측 탄핵 사유 5가지 있었잖아요. 계엄 선포, 국회 침탈, 포고령, 선관위 침탈, 법조인 체포 이런 것들 5가지가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중대성에 대한 부분, 결정문 그 파면 선고 나온 이후에 결정문 114쪽짜리 결정문을 제가 쭉 봤는데 예. 좀 인상 깊은 게 결론 부분이 되게 길게 서술이 됐어요. 보통 결론은 짧게 그냥 앞에 내용 정리하고 중대성 인정하고 결론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명시하면서 네.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 의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예.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다만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내용을 보면 사과나 반성 없었어요. 파면 직후의 첫 번째 대국민 입장문에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서, 아마 이렇게 사실 내란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명시적 승복하겠다라는 명시적인 표현도 없었고요. 불복한다, 싸우자 이런 말 정도는 없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명시적인 승복이나 사과 인정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어제 2차 메시지에서도 비슷했는데 오히려 본인 메시지의 수신자를 대국민이 아니라 국민 변호인단으로 좁혔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태극기 시위 나왔던 사람들로 한정을 했고요. 지지와 성원에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역시 좀 불복은 아니지만 느낌이 좀 더 쎄하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선 대다수가 불복에 밑자락 간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로 들린다라는 해석들도 많았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등장할 것 같다라고들 관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냈지만 어쨌든 정치권은 빠르게 선거 레이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의 선거, 지난 금요일 이 시간 우리가 떠올려보면 아직 선고도 안 나왔고 모든 것이 헌재 선고에 집중돼 있었던 데 비해서 불과 이틀, 3일 지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된 느낌입니다. 네,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고 예. 있어요. 6월 3일이 유력하게 일단 대선 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날 사실 그 고3 학생들 6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좀 한 주 당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예. 그대로 6월 3일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의고사 날짜를 옮길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와 동시에 치를 가능성도 그건 아니겠죠. 대선이 치러지는데 모의고사를 볼 것 같진 않고. 예. 네. 한덕수 총리가 내일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예. 국무회의에서 이 일정을 확정할 거라고 합니다. 예.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가능성. 자, 지금 김광일 기자가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의 큰 이슈들을 분석해주고 정리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너무 굵직해서 네. 따라가기 벅찰 정도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개헌론을 묵직하게 내놨습니다. 임기 초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동력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우원식 의장이 주장을 했고요. 예. 그 개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갖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 자문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촉박해요.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개헌을 국민투표하려고 하면은 절차상 최소 38일 전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 공고 일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지면은 앞으로 2, 3주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개헌안이. 그리고 현재는 국민 투표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재외 국민은 국민 투표에 지금 그 현행법상 재외 국민은 배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대체입법이 안 만들어졌다 그 네, 말씀이시죠?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좀 촉박하고 빠듯하다라는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의장으로서의 소명 같은 게 어제 느껴졌어요. 이 시기가 이 권력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개헌할 수 있는 적기다. 이거 놓치면 또 우리 언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뭐 하나만이라도 권력 구조 분산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이 기회에 바꿔보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짧게 좀 브리핑을 해 주었는데 내용들이 다 짧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개헌 얘기만 제가 한 시간 정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짧게 뭐 말씀.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하면 지금 9일쯤 이번 주 수요일쯤 이제 관저에서 나간다라고 해요. 그 지금 어디로 뭐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일단 아크로비스타로 가고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대통령이거든요. 주상복합에. 예. 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경호동을 만드는 게 제일 문제라면서요. 한 30명 정도가 이제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주상복합 내에 그런 공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과연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인가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기는 어렵고 다른데 지금 마련해야 되겠죠. 뭐 일각에서는 그냥 약간 농담식으로 그 지하에 그 뭐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있으니 거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던데 약간 뭐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좀 생각보다 정리가 된다. 앵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수 진영의 분열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광장의 에너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편승을 하고 그 마지막에 나온 두 번째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게 좀 우려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분열이 됐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여의도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중앙 선관위 수사를 하되 이 탄핵 결과에는 승복하자. 여의도파가 그러니까 누구가 소년보 중심인 거예요? 뭐 전환길 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쪽. 예. 그쪽이고 이제 광화문파는 아예 불복입니다. 불복. 정광훈 쪽은 아예 불복이에요. 그래서 전환길파와 전광훈파가 그러니까 지금 분열인 거예요. 분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승복, 탄핵의 반대 이렇게 지금 나눠졌고요. 그래서 그 광화문파, 그 정광훈파 쪽은 아예 이번에 내란죄를 무죄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선에 출마시키자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그게 5년 동안 이제 피선거까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탄핵당한 대통령은 안 돼요. 일단은 공무원이 5년 동안 될 수가 없어요. 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대선 출마한다는 그러니까 건. 이게 근데 그냥 서로 뭐 좀 심하게 약팔이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진영에서 여의도파든 뭐 어디든 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건 모금이다. 여러분들의 모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지갑 벌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더라도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열까지 되고 지금 당내 상황도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녹록치 않거든요. 개헌은 지금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87년 당시의 모델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87년 당시에 이제 6월 항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8명이 모여가지고 개헌 논의를 했거든요. 예. 민정당에서 4명 그리고 YS계 2명, DJ계 2명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이 합의안을 냈어요. 그때도 이견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민정당 그 노태우 쪽에서는 6년 단임제를 하자. 그리고 DJ 쪽에서는 4년 중임제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5년 단임제로 됐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승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한 달 내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모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때랑 상황이 다른 거는 그때는 굉장히 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친명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 놀이 중단해라. 국회의장 놀이 중단해라.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뭐 존중은 하는데,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건데, 아니 국회의장도 존중을 해야죠. 예. 국회의장은 뭐 내란 종식에 그럼 앞서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좀 너무 말을 세게 한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게 친명의 주류의 분위기인데, 그럼 내란 종식의 기준점이 뭐냐? 그거를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개헌도 중요한데, 그럼 내란 종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내란죄 예. 뭐 판결이냐, 아니면 대법원 확정 판결 그 한 2년 걸리거든요. 그거냐, 아니면은 지금 내란 특검이 다 완수되는 때냐, 내란대 관련된 사람들 싹 다 감옥에 가는 거냐. 그러니까 내란 종식의 기준이 뭔지를 제가 뭐 국민들도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냥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유리하니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건데, 개헌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개헌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 정도는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나온 후에 이게 이제 민주당과 공감대를 이룬 기자회견인가? 아니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단독 결정으로 내린 기자회견인가? 전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친명계 주류의 반응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당과 공감대를 이룬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입장을 낸 건 없죠. 근데 예. 요거는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금 언론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3일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기 대선 전에 개헌에 동의를 어느 정도 했다. 아,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책임 총리제라든지 아니면 뭐 연성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얘기는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그럼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라든지, 뭐 지금 국회 측에서 나오는 국회 개헌자문위에서 나온 거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고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원수지위를 대통령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3권이 같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걸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다라고 하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앙일보 이거는 보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하고 이번 달에 2번 만났다. 이거는 지금 뭐 친명계 주류에서는 어제 개헌론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는 살짝 물밑교감이 있었던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이재명 대표 입장이 오늘 내일 중에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개헌에 반대한다고 할 사람은 정치인 중에 아무도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개헌에 어느 정도 의지와 구체성을 갖고 있느냐일 텐데, 현재로서 이제 대다수 나오는 관측들은 대선 경선보다는 본선에 그냥 공약을 내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 질문하고, 오늘 뉴스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건 아닌데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려야 될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세종시 수도권 이전론, 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종시로 저 공직자들은 가 있죠. 공기관들은 가 있는데, 아예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예전 2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시도해 본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위헌 때문에 관습헌법에 걸려가지고 다시 좌절됐던 거잖아요. 수도권 이전론이. 이걸 다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헌재 가야죠. 다시 헌재를 간다. 예. 다시 헌재 간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 역시 김병주 최고위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죠. 거부권 8법 재의결. 탄핵 선고 이후 여야 정치권 분위기를 짚어보는 건데, 우선 어디로 갈까요?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종식, 어떤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압박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들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이 8가지가 있었는데, 상법 개정안이나 방통위법 같은 것들도 있지만,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같이 뭐 윤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윤 대통령 부부를 죄송합니다. 예. 네, 겨냥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재의결을 실제 성과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재적 과반 출석의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선거 앞두고 좀 더 똘똘 뭉쳐 있거든요. 대선 전략 측면에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이를테면 지난주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내렸잖아요. 속도 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몇 가지 아이템 놓고 민주당이 아마 속도 조절, 정무적인 고민들을 앞으로 계속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취재한 거는 모레쯤 대표직에서 사퇴할 거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선 일정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사표 내는 구상이고요. 네. 이 대표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견제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조국 혁신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완전 국민 경선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5대5 이제 당원호, 선거인단호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거 말고. 그 진보 진영의 후보들 다 같이 모아서 아예 100% 완전 경선으로 열어보자라고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조국 혁신당이 이 탄핵 선거 전에도 했었는데 분위기가 깨지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안 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또 엊그저께 또 한 번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이번 4.2 재보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선전한 것이 좀 이유가 될까요? 배경이 될까요? 뭐 같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사실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열어보자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사실 마뜩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 할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당이 후보를 각자 내고 그 다음에 같이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애도 기간이 한 3일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애도 기간 끝났어요. 네, 없어요. 아니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그날이었나요?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SNS에 올리면서 치유는 하루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 일주일 정도 그야말로 상 치르는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했지만 주말 사이에 다 끝난 느낌이에요. 네. 사실 근데 애도 기간이라는 표현도 그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갸웃할 만한 표현이거든요. 무슨 애도 기간이냐.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애도 기간은 없다. 예. 당장 오늘 당 선관위를 꾸리고 레이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몇 가지 숙제도 다 해결을 했어요. 먼저 지도부 재신임 문제가 있었거든요. 박수로 추인해서 재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 비대위를 또 뽑느냐 아니면 이 비대위가 대선 치르느냐 그냥 가기로 한 거죠? 네, 쌍권으로 가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박수 치고 끝냈고요. 예. 두 번째,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의원총회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좀 나가달라 이런 이야기가 실명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걸 반영해서 쏟아졌던 건데 다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어제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의원총회에 언론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로는 아니었고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 오히려 본인이 봤을 때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는 용도로 이런 기사가 이런 여론이 나왔다라고 기사용으로 이제 의총에서 보여주고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끝냈다라는 전언도 같이 있습니다. 비공개 의총이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실제 분위기는 기사만큼 격하진 않았다. 엄청 싸웠다라고 기사에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사실 약간 짜고 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짜고 친다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여하튼 격하게 막 격돌한 느낌은 아니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거론된 조경태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무섭죠. 네. 잠시 후에 조경태 의원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의 이 주말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급격한 태세 전환, 좀 전 개인적으로 현기증이 날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이 SNS에 뭐라고 썼냐면은 25번째 이사다.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 이분은 즐거우시구나 지금. 이게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면 막 비난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예. 그냥 뭐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뭐 홍준표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여의도의 대합 빌딩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를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가 뭐 소위 말하는 대선 명당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웬만한 대통령들 다 배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진짜 그냥 대선 모드로 들어갔구나. 지금 안철수 의원도 지금 이제 비전 선포식 발표한다고 하고 네. 선포식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지금 경선 투표를 온라인 100%로 한다라는 내부 방침이 밝혀졌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현장 투표를 검토 안 한다고 해서 아마 비명대 반발이 꽤 있을 것 같고. 아, 온라인으로만 간다고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현장에서 예. 뭐 이렇게 메시지도 내고 막 예. 이러면서 비명들이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웬만한 주자들도 지금 다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조국혁 신당이 말했던 완전 국민 경선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의 룰대로 하는데 현장 투표 없이 온라인 투표만 한다 그 얘기인 거죠? 앱으로 할 수 있대요. 실제로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뭐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다 인터뷰를 하니까요. 인터뷰를 더 다뤄보기로 하고 정치권 소식만 다뤄도 오늘 벅차네요. 사실은 미국발 소식도 큰데 트럼프 손떼 시위 요거는 한 30초 안에 정리 가능합니까? 네. 관세 발표 후폭풍인데요. 어제 미국 전역에 1,300곳 이상에서 진보단체가 주도한 반트럼프 시위가 있었거든요. 예. 백악관에서는 사실 신경 안 쓴다라는 듯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골프 대회에서 이겼다 이런 소식만 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hands off. 손 떼라. 지금 뭐 하는 거냐? 관세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지금 주가 폭락하고 여기에 대한 격렬한 항의 시위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사실은 미국 물가 상승이랑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